코로나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마스크가 필요 없는 그날까지, 일상을 되찾는 그날까지 우리가 간다. 코로나 버스터. 코로나 잡으러 나왔습니다. 코로나 버스터즈 1호 중앙대학교 약학과 설대호 교수, 그리고 그냥 최지은 아나운서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 TBS 보도국의 강양구 과학재난팀장이 개인 사정으로 결석을 합니다. 개인 사정. 예, 설대호 교수님, 강 기자 왜 이렇게 바빠요? 예, 개인 사정 아니고요. 예. 회사 사정인데요. 오늘 그 신박한 벙커라고 네. 원래는 화요일 날 녹화가 있는데 오늘 아마 어제 저 부처님 오신 날 예. 관련해 가지고 못해서 오늘 녹화를 하나 봅니다. 네. 그래서 못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설 교수님이 A4 용지 거의 뭐 몇 센치요? 몇 한- 페이지야? 200페이지짜리 예. 공부를 해갖고 오셨구나. 예, 공부 많이 해야 하여튼 저희가 연말에 상 드리거든요. 패널 게스트 분들한테. 저 설대호 교수님한테 개근상 하나 드릴게요, 제가. 상금 주세요. 상금 저 원합니다. 상금은 없어요. 예. 저는 무슨 상 주실 거예요? 여보세요. 아, 예? 아니 뭐. 자, 오늘도 이렇게 코로나19 얘기를 설 교수님과 함께 나눠볼 텐데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부담 없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0번의 유료 문자 샵에 0951이고요. TBS 앱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오늘 646명입니다. 예. 저 상황 브리핑 좀 해주세요. 먼저. 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제 제 생각으로는 지금 상황을 보건데 5월 5일 어린이날 또 5월 8일 어버이날 영향이 제법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유동 인구가 좀 많았으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아마 가족 모임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지금 보면은 가족이나 친지 일상 곳곳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어제에 비해서 한 100명 넘게 나왔는데요. 검사 건수는 어제하고 비교하더라도 거의 한 15,000건 정도 적어요. 그러니까 어제는 654명 나오고 오늘은 646명이니까 한 10명 정도 많이 나왔는데 검사 건수는 15,000명이나 적다는 거죠. 예, 그러는데도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 부처님 오신 날 때문에 검사 건수가 적었을 것 같은데 내일 정도 되더라도 다소 좀 오늘하고 비슷하다가 토요일 날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또 1, 월 되면 적게 나오니까 화요일까지 적다가 다음 주 수목금토는 합쳐져 가지고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항상 그런 패턴이 대표되고 항상 있어요. 패턴이 그렇습니다. 이 패턴도 방송에서 아마 국내에서 저희들이 최초로 얘기했을 거예요. 이 패턴이 그렇다고 하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다음 주 수목금토 중에는 800명을 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예. 뭐 이동을 하시더라도 마스크 착용 또 거리 두기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시는 곳은 상당히 주의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그 변이 바이러스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1,000명이 넘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저희 설 교수님이랑 같이 하는 TV 프로그램 저희 TBS 코로나 특보에서는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변이 바이러스 이거 걱정되는데 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해 주시죠. 예, 걱정하실 수는 있는데요. 참고로 만일에 이제 유튜브 검색이 가능하시면 유튜브에서 TBS 코로나 거기에다가 변이 바이러스는 죄가 없다. 이 제목으로 방송이 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많이 다뤄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고요.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변이 바이러스, 각종 변이 바이러스가 다 검출이 되고 있는데요.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겁니다. 최근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또는 어떤 대규모 또는 뭐 어떤 형태의 집단 감염에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없을 거예요. 변이 바이러스가 그 대규모 규모를 촉발했다. 이거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변이 바이러스든 아니면 변이 바이러스가 아니든 상관없이 어떤 상황이 되어서 이렇게 전파를 시키는 거지 꼭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을 시켰다. 이거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변이 바이러스가 우려스럽긴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두려워할 건 아니라는 거죠. 네.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백신을 제대로 접종하게 될 경우에는 모든 변이 바이러스 통제가 다 가능하다. 이런 보고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더 걱정하셔야 되는 것은 백신 접종을 걱정하셔야 되지 변이 바이러스는 전혀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닌데 실제적으로는 우려가 많이 과장되어 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신 접종 맞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다. 그렇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저도 이제
3주 뒤내 달력 보니까 6월 11일 날 1차 백신 접종하기로 했는데 1016님이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팩트체크 좀 해주세요. 설 교수님. 코로나 백신 맞으러 갈 때 아스피린을 먹고 가면 혈전을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 이거 맞는 말입니까? 이제 최근에 검증되지 않았는데 그런 이제 내용들이 유튜버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는데 지금 이것은 검증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스피린은 다소 면역을 약화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약물이기 때문에 예. 아스피린을 드시고 백신 접종하는 것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는 혈전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통상적인 혈전. 통상적인 혈전은 우리나라에 매일 환자 발생이 100명이 넘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통상 하루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망하시는 분이 하루 평균 700명이거든요. 네. 그러는데 백신으로 인해서 생긴다고 알려져 있는 혈전은 아주 드문 혈전, 혈소판이 감소되면서 생기는 혈전인데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지금 거의 400만 명 가까이 접종을 했는데 한 명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스피린이나 그 이외에 뭔가 항응고제를 드시고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을 권하지를 않고요. 또 걱정하시는 것보다 훨씬 과장 왜곡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혈전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 언론 보도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예. 국내에서는 적어도 걱정하실 필요 없이 접종하셔도 되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거론되고 있는 혈전은 통상의 혈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네네. 하루에도 100명 이상 발생한다고 하는 그 혈전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이 접종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혹시라도 혈전이 뭐 생겨도 약을 쓰면은 나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혈전이 예. 생긴다. 그러면 우선 하나 팁을 드리면 그러면 백신 접종을 했든 안 했든 평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전은 계속 생길 수 있으니까 혈전은 비행기를 타도 생기고요. 여성인 경우에는 피임약을 드셔도 생기고요. 또 요즘에 어떤 특정 우리 광고 같은 거 보면은 여성 나오면서 다리가 저리고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하지정맥 그렇습니다. 같은 그런 거. 것들도 예. 다 혈전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백신을 접종을 하셨을 때 백신 때문이 아니지만 혈전이 생기는 증상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은 이 복부 또는 흉통이 생길 경우에는 대개 흉통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답답하거나 하는 거죠. 머리인 경우에는 상당히 두통이 생긴다거나 복시, 사물이 흐려 보이거나 사물이 여러 개로 겹쳐 보이는 것 또는 다리인 경우에는 다리에도 상당히 통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다리가 저린 증상이 생깁니다. 이것은 백신을 접종하든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든 혈전과 관련해서 생기는 일일 때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하는 점 만일에 백신을 맞고 나서도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은 즉시 병원에 가서 처치를 받으시면은 아무런 후유증 없이 치료를 받으실 수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934번님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비 접종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그 예약 명단에 그 대기 상태로 올려 놓으신 건가 봐요. 그런데 지인분이 그거 말고 화이자 맞으라고 하네요. 두 가지 백신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우선 국내는 대상자가 백신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 선택권이 없잖아요. 없습니다. 예. 그런데 만일에 이제 비교를 해달라고 하셨으니까 비교를 해드리면 우선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 백신은 보호효과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고요. 또 하나는 1차 접종 한 번만 맞아도 큰 차이는 없이 상당히 보호효과가 뛰어납니다. 다만 2차 접종과 관련해서 인터벌 그 중간에 2회 접종을 해야 되는 그 기다리는 기간이 좀 달라요. 화이자인 경우에는 1차 접종을 하고 나서 3주째 2차 접종을 하게 되고요. 네. 아스트라제네카인 경우에는 백신 접종을 1차 하고 나서 12주 그러니까 11주에서 12주인데 통상 넉 달째 되는 때 2차 접종을 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 이외에 나머지들은 다 언론에서 주로 만들어낸 그런 잘못된 뉴스에 가깝기 때문에 그것은 뭐 굳이 마음에 담아두실 필요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6월 11일 날 내과에 예약을 했잖아요. 인터넷 네네. 예약으로. 그랬더니 2차 접종 날짜가 그냥 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동으로. 자동적으로 연락이 6월 옵니다. 11일 날인데 8월 27일인가 제 기억으로 2차 그 날짜까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하고 나서
바꿔도 되냐 그랬더니 날짜 안 된대요. 예, 안 됩니다. 네. 예, 예. 그 요새 그 얘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교차 접종이라고 해서 1차는 예. 아스트라제네카로 맞고 2차는 화이자로 맞고. 예. 근데 이게 연구가 나왔다면서요. 예, 효과가 그렇습니다. 좋은 걸로. 예, 그 이제 교차 접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2번을 맞아야 되는 백신인 경우에 1차를 A를 맞았는데 2차를 A를 안 맞고 다른 걸 맞는 걸 네.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교차 접종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저같이 백신을 연구하는 사람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런데 이제 실제로 해보기 전에 과연 그런 예상된 결과가 나올까 안 나올까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스페인 국립연구소가 성인 67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연구를 한 거예요. 네. 어떤 연구를 했냐면은 교차 접종 연구를 했어요? 이제 세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전혀 안 맞은 그룹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아스트라를 맞고 2차를 아스트라를 맞고 네. 세 번째는 아스트라를 맞고 화이자를 맞고 아.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안 맞은 사람에 대해서 아스트라를 맞고 화이자를 맞은 요거는 중화 항체가 7배 정도 생기고요. 예. 그다음에 아스트라를 맞고 아스트라를 맞은 사람하고 예. 아스트라를 맞고 화이자를 맞은 이 두 개를 비교를 하면은 중화 항체가 2배 정도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차 접종에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차 접종을 해도 효과가 더 있다는 거죠. 더구나 안전한 건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거 궁금하잖아요. 안전한 것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통상적으로 맞았을 때 생기는 부작용이 있잖아요. 이상 증세, 예. 뭐 열난다든지 근육이 뻐근한, 뻐근하다든지 몸이 뭐 좀 으슬으슬하다든지 이 범주에 속하지 이것보다 더하거나 뭐 엄청나게 팔이 부풀어 오르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작용도 크게 차이가 없고 효과는 더 뛰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는 혹시 백신과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교차 접종이 가능하다는 거. 또 이제 혹시 부스터 백신을 맞을 필요도 있잖아요. 부스터 네. 백신이라고 하면 이제 3차, 네. 4차 이런 거거든요. 그때는 1, 2차는 아스트라를 맞았는데 3차는 화이자를 맞는다든지 뭐 이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연구 결과는 굉장히 유용하고 쓸모 있는 연구 근데 결과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될까요? 교차 접종이? 우리나라에서는 당국이 확실히 얘기하기를 우리나라에서 교차 접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것이 당국의 확실한 입장입니다. 예.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만일에 부스터 샷을 해야 된다. 만일에 이 코로나19가 더 길어져서 그럴 경우에는 제 생각으로는 확실히 교차 접종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백신 이렇게 물량이 평가합니다. 좀 달린다거나. 그게 아니라 효과 예.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과 때문에. 예,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백신을 무료로 놔준다고 하는데 일반 병원에서는 4만 원에서 5만 원의 비용을 내야 한다는데 이게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아니 백신이 그냥 무료로 접종이 되는 걸 백신은 텐데. 무료 접종입니다. 예. 그리고 관련된 모든 비용은 정부가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왜 아마 혹시 다른 백신을 문의하셨거나 아니면은 혹시 소통 중에 오해가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그렇습니다. 예. 돈은 안 내는 겁니다. 백신 무료로 맞을 때. 예. 맞고 있습니다. 5556번님 타이레놀을 먹고 백신을 맞으라는데 이거 뭐가 맞는 건지요? 그렇기보다는 맞으시고 타이레놀을 드시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그러니까 타이레놀을 드시고 맞기보다는 일단 맞으시고 나서 몸이 크게 반응을 안 하면은 타이레놀을 드실 필요도 없고요. 그러는데 저녁 정도 되었더니만 몸이 좀 힘들다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타이레놀을 복용하기를 권해드리는데 타이레놀인 경우에는 공복에 드시면은 좋지가 않습니다. 속이 썩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 빵이라든지 아니면 저녁 식사를 하시고 나서 타이레놀을 드시면 되는데 먼저 타이레놀을 드시고 백신 접종하는 것은 권해드리지가 않습니다. 그 아까 전에, 예. 556 지금 최진아 안사 소개해 주신 이 청취자분께서 그 18일 날 다음 달 18일 예약이 됐대요. 네. 근데 걱정인 게 혈압약하고 콜레스테롤 약을 먹고 있습니다 이러는데요. 야, 그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예, 혈압이나 콜레스테롤을 드시는 분 또는 혈압이 높은 분이나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 이런 분들도 백신 접종을 꺼릴 아무런 이유가 없고요. 임상 시험을 할 때 이런 분들도 이미 대거 포함이 되어서 안전하다고 하는 게 이미 확인된 바가 있기 때문에 알겠어요. 이런 약을 드시고 백신 접종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거였는데 사실. 고맙습니다. 사퇴 하나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뭐 일반 병원에서 4만 원, 5만 원 내고 맞는다고 잘못된 정보를 주신 분이 또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근데 병원에서 돈 주고 맞는 게 안전하다고 하더군요.라고 주셨는데 이거 아마 제가 봤을 때 가짜 뉴스가 유통된 예, 이거 게 가짜 아닌가. 뉴스입니다. 이거는 돈을 주고 안전한 게 아니라 국내에서는 백신 접종을 해야 되는 분이 백신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선택할 수 없다고 하는 강제성을 띠기 때문에 정부가 돈을 다 들여서 백신 접종을 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누군가가 백신 접종을 하는데 비용을 내야 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가짜 뉴스거나 사기일 수 있으니까 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금 국내의 모든 코로나 백신 접종은 정부 주도로 전부 무료라고 하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가짜뉴스 중에 떠도는 게 하나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싸니까 그거를 국민들에게 더 많이 맞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전혀 틀렸습니다. 이제 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일반 물건 사듯이 네. 싼 게 비지떡 아니냐. 우리가 뭘 잘 모를 때는 무조건 비싼 거 사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어떤 거냐 하면은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원래 공식 명칭은 옥스포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입니다. 옥스포드 대학이 원래 개발한 건데 팬데믹 상황에서 전 세계의 인류에게 백신을 싸게 공급한다고 하는 기본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원래 옥스포드가 화이자나 그 이외에 아주 큰 제약회사를 접촉을 했는데 이 제약회사들이 전부 하나같이 충분한 이윤을 보장해 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옥스포드가 거부를 하고 아스트라제네카라고 하는 세계적인 제약회사와 손을 잡고 아스트라제네카도 우리도 이 백신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이익을 남기지 않겠다고 해서 만들어진 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인류의 기여를 하는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고 예. 이걸 이 비용에다가 청부하지 않기 때문에 백신 가격이 싸진 거예요. 그런데 화이자 백신 자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는 백신을 통해서 돈을 벌 거다라고 공식 천명을 했습니다. 백신을 만들 때. 그렇기 때문에 화이자 백신은 비싼 백신이고 또 화이자 백신은 만들 때부터 공정이 복잡하고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미 만드는데 단가가 비싼 백신이에요. 화이자는. 그런 차이 때문에 백신의 가격이 달라진 거지. 마치 효과가 없어서 싸고 효과가 있어서 비싸고 그게 아닙니다. 이 두 백신은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좋은 백신이고 예. 전혀 걱정할 필요 없을 정도로 좋은 백신이라고 하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알겠어요. 이거 한 가지 끝으로 여쭤보죠. 1구형님 인천에 사는 김영일입니다. 근데 백신 맞은 후에 술 마셔도 되나요? 저도 궁금하네요. 가능하면은 마시지 않기를 권고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술을 드시면은 면역 형성을 좀 저해를 합니다. 예. 그래서 한 3일 정도 또는 길면 일주일 정도까지는 마시지 않으시는 걸 권고드리고 그 이후에는 마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일주일씩이나 참아야 된다고요? 가능하면 일주일. 정 급하시면은 3일 정도. 영업상 술 마실 자리가 있으신가 봐요, 이분께서. 근데 어쨌거나 일정 조정하셔서 술은 웬만하면 안 드시는 최소한 걸로. 사흘은 안 드는 예. 게 좋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네. 자, 잠시 후에는 허리케인 라디오의 반고정입니다. 피아니스트 김용진 씨, 월간 김용진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바이올리니스트 김광훈 씨와 함께 환상적인 합주 들려주실 텐데 특별히 오늘은 또 빈손으로 오지 않으시고 이분들이 독주의 티켓을 준비를 해 오셨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